자, 여러분, 이번에는 비상평가문집 94쪽에 이제 개성을 살리는 글다듬기라고 해서 고쳐쓰기를 배워볼 거예요. 민들레라는 질문을 통해서. 네, 여러분, 지금 새벽 4시네요. 새벽 4시고, 쌤의 열은 이제 38도를 넘어갔고, 그래서 쌤이 애초에 뭐 새벽에 시끄럽게 강의 찌를 수도 없고, 조용한 카페 분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일단 고쳐쓰기란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고쳐쓰기 왜 할까? 이제 여러분이 뭐 아무리 글을 잘 쓰더라도 이제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쓰기란 되게 힘든 일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고쳐 쓰기란 건 내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쳐 쓰는 건데 그러면 글쓴이를 위해 고쳐 쓰는 건가 아니면 독자들을 위해 고쳐 쓰는 건가? 독자들을 위해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 쓴 글을 글의 주제나 글을 쓸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읽는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게 하는 과정이 우리 뭐라 한다? 고쳐쓰기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 뭐 자신의 글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자신의 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글에서 굳이 잘못된 점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가 고쳐 쓰는 것이다. 이래 고쳐 쓰기 목적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고쳐 쓰기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글 수준에 뭐가 있는지, 문단 수준에 뭐가 있는지, 문장 수준에 뭐가 있는지, 낱말 수준에 뭐가 있는지 이걸 만약 학교에서 다루셨다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깡으로 외우셔야 돼. 근데 만약 학교에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안 다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준으로 고쳐 쓰는지는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글 수준이 제일 큰 단위죠. 그다음에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고쳐 쓰냐 큰 부분부터 고쳐 쓰게 됩니다. 글 수준부터 이제 문단 수준으로 가고요. 네, 문장 수준으로 가고요. 이제 낱말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큰 단위부터 고쳐 쓰냐? 내가 만약 낱말 수준에서 고쳐 쓰다가 어 여기 이 낱말에 쓰인 문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통째로 날려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또 처음부터 개고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큰 부분도 고쳐 쓴다는 거.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낱말 수준 이런 순으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고쳐 쓰기 일반 원리. 그래서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말을 다 아는 것 거야. 근데 추가는 뭐야? 당연히 새로운 내용을 붙이는 거죠. 그쵸? 내용이 좀 부족하면 추가가 필요하겠지. 그치? 삭제는 뭐야? 당연히 불필요한 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X 이 민들레 지문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민들레 이 지문에서 이제 마 문단을 삭제해요. 왜 삭제하냐면 이제 통일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걸 그냥 말 그대로 삭제를 한다. 대치는 뭐예요, 여러분? 대치는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예시로 민들레라는 글의 제목을 우리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 짧았던 하지만 뭐 영원한 만남이었나? 그걸로 바꿨잖아, 그치?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걸 대치, 뭐 제목이건 아니면 뭐 다른 거건 다른 내용으로 바꾸면 우리 대치라고 재구성은 뭐래요?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몇 분의 하나를 줄이거나 늘리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뭐 느리거나 아니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 예시를 적어놨는데 민들레에서 우리가 다 문단과 라 문단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재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고쳐쓰기 일반적인 원리 뭐라고요?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여러 가지 교정 부호라고 나오는데 이 부호들은 아마 쌤한테 이제 글쓰기 첨삭 같은 걸 받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얘들아? 이건 외울 수 있겠지, 그치? 그냥 외우자, 여러분.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이 외우세요.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어, 얘들아. 뭐 여러분이 이 기호를 보면은 딱 근데 뭔가 약간 의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줄을 읽는데 뭔가 약간 이어진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닌가? 뭐 아니면 그냥 외우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민들레에 적용된 고쳐쓰기를 볼 건데, 이 민들레에서 일단은 뭐 어디가 글 수준이고 어디가 문장 수준이고 이거는 학교쌤이 말씀해 주시면 그때 외우라고 했고요. 근데 학교쌤이 뭐 별말 없으셨더라도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일단 우선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고쳤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들레라는 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들레 글의 갈래를 말하자면 수필이에요, 여러분. 수필. 수필이란 갈래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수피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다. 근데 우리 중간에 좀만 더 추가하자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주관적으로 쓴 글이에요.
자, 이 경우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쓴 거를 우리 뭘 한다? 수필이라 한다. 그리고 수필의 특징이 우리가 뭐 소설 앞에서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소설 봤잖아요. 거기서 이상한 선생님에서 서술자인 나는 작가와 같은 인물이었어? 아니야. 우리 소설에서는 작가와 나가 같은 인물이 아니야. 근데 수필에서는 작품 속 나와 작가가 어떻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필이, 여러분, 일기를 생각하시면 돼, 일기. 이걸 일기했을 때, 막 일기 내용 중에 뭐, 나는 밥을 먹다, 막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이. 그럼 여기서 나가 누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작가와 작품 속 나가 같은 인물이다. 특징도 일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 되게 경험적이다. 나의 경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적이다. 나의 경험을 나의 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교훈적이다. 여러분 일기에도 뭔가 교훈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 뭐 나는 뭐 오늘 엄마한테 혼났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 막 그런 교훈이 있을 거 아니야. 교훈적이다. 일정한 형식이 있을까 없을까? 형식이 없어서 우린 무형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서 우린 비전문적이랍니다. 그래서 수필의 갈래, 물론 이 민들레 글에서 뭐 자세히 많이 묻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수필의 갈래는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우리 중요한 건 뭐라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제목 민들레부터 볼게요. 자, 민들레.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다 복습으로 듣는 거지, 그치? 그래서 민들레, 이거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 병아리가 죽은 내용이잖아, 그치? 우리 제목을 민들레라 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추측할 수 있을까? 아니, 추측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대? 이제 짧았던 하지만 영원한 만남으로 우리 고쳤을 거예요. 자, 뭐로 바꾼다고? 짧았던 하지만 영원한 만남. 근데 꼭 뭐 짧았다 하지만 영원한 만남이 답이란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주제를 이것보다 잘 드러내면 뭐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여러분. 무조건 뭐 짧았다 하지만 영원히 만남이 아니라서 그 답이 틀린 거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바꾼다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고쳐 쓰는 거는 글 수준의 고쳐 쓰기에 해당됩니다. 쌤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써놓은 거는 학교 쌤이 말하시면 그때 외우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제목 바꿔 쓰는 거, 글 수준 고쳐 쓰기.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바꿀 거고. 계속 보면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 더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기억뿐이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여기서 약간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쵸? 우리가 그날은 하면서 이미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기억이라는 단어가 쓸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아,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고친다. 그래서 이렇게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는 건 우린 낱말 수준의 고쳐 쓰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걸음을 재촉하여 집 근처에 도착했다. 근데 골목길 한 구석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른 채 하고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모른 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채를 띄었어야 돼요. 왜? 뭐 설명드리면 아직 안 배우셨을 텐데, 아이고, 미안해요. 자, 이 채가 이제 의존명사예요, 여러분. 의존명사.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띄어쓰게 됩니다. 의존명사가 뭐인지까지 설명하면 그건 너무 주객전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의존명사를 띄어쓴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랬지만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문득 민들레가 떠오르게 되면다.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민들레가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봄날이었다.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걸 보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가 있어 없어? 싸가지가 없죠, 그쵸? 싸가지를 어떻게 찾아야 돼? 할머니라서는 그치? 할머니께서 병화를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나눠 주시는 거죠. 그쵸? 높임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고쳐요? 주시는 걸로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 이런 높임 표현이나 어떤 시제를 고칠 때는 우리가 문장 수준의 고쳐쓰기라 봅니다. 그 다음에 노란 털로 덮여. 이렇게 교양 없는 단어가 어떻게 있어. 덮여 아니고 덮여로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게. 이거 가끔 나오거든요. 이 덮여로 쓰면 틀려요, 얘들아. 이게 아니고 덮여로 써야 돼요. 위에 덮여가 왜 틀린지는 우리가 고1 국어 내신 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중피동이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덮여가 안 된다고 그냥 알아. 우리 뭐라고 고쳐야 된다? 덮여, 덮여 이걸로 고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덮여 있는 병아리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이나 병아리를 바라봤다? 이런 그런데가 여기서 어울려?
아니죠. 매력적이라서 쪼그리고 앉아서 봤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데란 말 대신 뭘로 바꿀 거야? 우리 그래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았다. 자, 나는 병아리를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께 타이르기. 자, 여러분 타이르기는 왜 안 돼? 타이르는 거는 우리가 어른이 애한테 타이르는 거죠. 그쵸? 나는 아이인데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쪼르는 거죠. 그래서 쪼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쳐야겠죠. 처음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 허락해 주셨다. 그게 나와 민들레의 인연, 민들레는 병아리 이름이죠. 민들레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수업할 때마다 이제 쌤의 옛날 그 삐약이 뽀약이가 떠올라요. 근데 뭐 쌤 병아리 얘기는 이걸 듣는 친구들은 다 이미 들었을 거라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달 보면 사랑스러운 민들레는 우리 집 마당에 수 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혼자 있을 민들레가 걱정스러웠다.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 아니죠. 이거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올 것이다 미래 시죠? 그러니까 시제를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고쳐야겠죠? 이렇게 시제 표현, 높이 표현 고치는 거 우리 문장 수준이라 말씀드렸고, 자, 엄마께 들키지도 모르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민들레와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기에 꾸중도 대수롭지 않았다. 당신하는 동생과 한 방을 써서 조금 불편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지금 이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어? 관련이 없죠, 그쵸? 근데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삭제할 거야. 갑자기 동생 얘기가 왜 나와, 그치? 동생 한 방을 써서 조금 불편해. 이건 삭제할 거라는 거. 왜? 문단의 중심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자, 라 문단을 보면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다. 우리 가족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모질게? 그럼 모질게는 뭐야? 되게 구박받으면서 되게 힘겹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모질게가 아니라 민들레라는 거 어떤 속성 가지고 있어? 이런 뭐 맨홀 같은 데 봐도 민들레는 한 송이씩 피어 있잖아. 막 콘크리트 사이에도 피어 있잖아. 그래서 어딜 가나 약간 굴되게 튼튼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길 바라면서 말이다. 민들레는 우리는 참 잘 따랐다. 우리가 민들레 하고 부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우리 곁을 다가갔고 우리 곁을 맨홀에서 삐약삐약 노래도 부르고 귀여웠고 우리는 그런 민들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읽으면서 숨이 찼죠. 왜? 문장이 너무 길어. 그럼 우리 이 문장 어떻게 할 거야?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쉼표 찍힌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문단과 라 문단을 읽었는데, 자, 어느 게 시간상 앞에 같아, 얘들아? 병아리를 데려온 게 이 다보다 우리 집 마당에서 지낸 것보다 앞에 와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순서에 맞게 어떻게 고칠 거야? 라 문단이 앞에 오고 다 문단이 뒤에 올 거야. 이렇게 문단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마 문단을 보면 병아리는 아주 자르지 않은 어린 닭으로 닭이 새끼를 낳는다. 병아리는 노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다. 병아리 먹이는 곡식인 쌀이나 좁쌀, 보리, 콩등인데 구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에게는 토종 뭐 딱딱한 알곡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잘게 부서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막 우리가 갑자기 설명문 같이 돼버렸죠, 그쵸? 그래 뒤에서 설명 방법 뭐 병아리는 닭의 새끼를 말한다, 뭐 정의의 설명 방식이 쓰였다, 아니면 곡식이 쌀이나 좁쌀, 보리, 콩 등이 있다, 뭐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 아니잖아, 얘들아. 여기서 고쳐 쓰기를 배우는 거야. 수필을 고쳐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마문단은 글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이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해요. 그래, 이 글 전체로는 이제 민들레와의 추억을 얘기할 건데, 사실 병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글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우리 뭐 할 거다? 삭제할 거다. 이렇게 문단을 삭제하는 건 우리 글 전체 수준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마문단 삭제할 거고, 바문단을 가보면,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민들레는 어디가 아프지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았다. 우리 가족은 밤을 꼬박 새우며 민들레의 정성껏 보살폈다. 하지만 민들레는 일어날 낌새를 전혀 보였고, 아니야, 전혀 보였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았고. 왜? 우리가 전혀와 보였고는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전혀는 뭐와 같이 쓰여요? 부정 표현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렇게 고쳐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났다. 너무 슬퍼. 나는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들을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다. 이런 막막했다는 뭐야? 앞이 막막하다. 이럴 때 우리 막막하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슬프다는 말을 하고 싶을 거잖아. 그치? 그럼 막막하다 대신 우리 어떻게 고칠 거야? 먹먹하다로 고칠 거예요, 여러분. 먹먹하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 여러분 그 후로 전까지가 지금 과거를 회상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 이후로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현재로 돌아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문단을 어떻게 해줄 거야? 여기서 문단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 문단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 그 후로 앞에 부분으로. 그래서 이거 어떤 수준 고쳐쓰기?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그래서 이렇게 안쓰러운 동물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민들레가 떠올린다. 난 강아지를 어둠 길에 두고 올 수 없어.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내 감언이설. 감언이설은 뭐예요? 감언이설은 너무 잘생겼어요.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아첨하는 말을 우리 감언이설을 하거든요. 듣기만 좋은 말. 근데 여기서 감언이설이 맥락상 전혀 어울리지 않죠. 내가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니까 자초지종으로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게 자초지종을 듣고 강아지 주인을 찾는 것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다행히 뭐 이렇게 교양이 없을 수 있어. 우리 다행이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돼요? 다행히로 고쳐야죠. 다행히 강아지 주인을 찾을 수 있다. 강아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심코 바닥을 보니 길 틈새, 그리고 어휘예요, 아이예요? 네, 아이예요. 그리고 틈새 아이의 핀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을 날아 있는 민들레가 내게 손을 흔들어준 것 같다. 민들레 한 개는 시간 짧았지만 나와 민들레 시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민들레 추억은 영원할 것 테니까.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걸 물어봐? 이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 써야 되는지 자 이런 그런 고쳐 쓰는 이유도 조금 아세요. 예를 들어 이 민들레라는 제목을 왜 고쳐 쓴지 글의 주제와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런 것까지 조금 세세하게 왜 고쳐 쓴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네, 평가문제집에 이렇게 어떤 수준의 고주쓰기인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경우에만 이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3번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왜 삭제한지 그런 이유를 가끔 물어보거든요. 뭐 3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걸로 3단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